자, 1차적으로는 3.1운동과 연결해서 이 전투의 의미를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점이 하나 중요하고, 그보다 더 넓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19세기 후반부터 제국주의의 침략이 시작되고 있었고 한국인들이 거기에 어떻게 대항하고 있었는가 하는 큰 흐름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19세기 후반 1850년대 이후로 세계적으로 제국주의 시대가 도래합니다. 힘을 가진 몇몇 나라가 전 세계를 침략하는 이런 사태입니다. 그 힘을 가진 몇몇 나라, 이걸 제국이라고 하죠. 이 제국이 꼽아보면 사실 몇 나라가 되지를 않아요.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오스트리아, 러시아, 스페인, 포르투갈, 벨기에, 네덜란드 몇 개 안 됩니다. 그리고 일본이 그 마지막 자리를 차지한다고 보이는데, 이 제국주의의 침략의 결과 1914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 세계 육지 총면적의 56%가 식민지가 됩니다. 세계 총인구의 34.3%, 약 5억 7천만 명이 식민지 상태에서 살게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중국처럼 식민지가 되지는 않았지만 식민지나 다름없는 상태가 된 지역까지 포함을 하면 지구 총면적의 66.8%가 해당하고 전 세계 인구 56.1%, 9.3억, 9억 3천만 명이 식민지나 다름없는 상태에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 56%의 일부고 5억 7천만 명 중에 일부가 됐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식민지가 된 여러 나라들 가운데 가장 치열하게 그리고 가장 오랫동안 독립운동을 한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의 독립운동 역사에서 우리처럼 길고 치열한 독립운동의 전통을 갖고 있는 나라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 가지 특수한 이유가 있지만 1894년에 국민운동이 있었고 1895년부터 항일의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910년 이후에 국외로 망명해서 계속 해외 독립군 활동을 펼쳤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는 해외에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려고 했습니다. 독립운동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힘을 키우자 하는 거죠. 독립운동 기지. 이것이 만주, 간도, 연해주 지역에 집중적으로 만들어지는데 만주와 간도 지역에 1910년에 20만 명 정도가 건너갑니다. 그 이후에도 매년 2만 명 정도가 넘어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만주의 삼원보, 간도 용정의 명동촌, 이런 것들이 그 기지 역할을 하는 거죠. 연해주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연해주에 1925년에 25만 명 정도가 건너가 있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블라디보스톡의 개청리, 신안촌, 이런 한국인 집단 마을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집단 마을에는 독립군 부대가 생기게 되죠. 이 밖에도 하와이나 미국의 네브라스카, 멕시코 이런 데서도 한국인들이 집단적으로 독립군을 만드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다시 강조드리지만 우리만 식민지가 된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식민지가 되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중에 우리만큼 끈질기고 오랫동안 독립운동을 전개한 나라는 없었다 하는 점이죠. 한국인만큼 그렇게 오랫동안 끈질기게 독립운동을 한 경우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교수님이 생각하시거나 판단하시기에는 왜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제국과 식민국이 피부색이 같은 경우는 일본하고 우리밖에 없어요. 이 식민지가 되기 전에 그 제국을 알고 있던 경우도 우리밖에 없어요. 인도가 영국을 몰랐다고. 근데 우리는 일본을 삼국시대부터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삼국시대부터 계속 우리보다 한 수 아래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관계의 역전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거고. 그래서 이제 이게 하나고, 두 번째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가 제일 잔인했어요. 영국이 인도를 수탈한 것도 있지만 그것도 참 나쁜 짓 많이 했지만 일본만큼은 아니었어요. 여기에 이제 그
실제 피해가 컸다는 것도 있고 어떤 민족적인 어떤 자존감의 상처 이런 게 있었고 아무튼 뭐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가장 이 식민 지배를 못 견뎌야 했죠. 왜냐하면 우리가 식민지 역사를 우리 문제로만 자꾸 생각을 해요. 이거는 세계사의 문제거든요. 식민지가 된 것도 세계사의 문제고 해방도 세계사의 변화 속에서 해방이 된 건데 우리는 자꾸 그거를 한일 간의 문제로만 이렇게 자꾸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일본만 나쁘다고 하지만 사실은 한국이 식민지가 된 거는 국제적인 합의에 따른 거예요. 청일전쟁에서 청나라 탈락하고 러일전쟁에서 러시아 탈락했지만 그 과정에서 미국, 영국 그리고 러시아가 일본의 한국 식민지를 인정을 해요. 그게 카스라테프트 밀약, 명일동맹, 그 다음에 일본과 러시아 사이에서도 이런 협정이 맺어져요. 결국에는 국제적인 합의로 식민지가 된 거라는 사실을 놓치게 되면 계속 일본 탓만 하게 되는 거고 그 이후에 역사를 좀 전체적인 틀 속에서 알지 못하게 되죠.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 독립군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군대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아마 그 당시 사람들 누구나 다 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독립군을 기를 방법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몇몇 지역에서 대표적으로 독립군을 양성을 하는데 만주의 삼원보 같은 경우에 이 삼원보는 그리로 건너간 사람들이 유명하죠. 그래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만 우당 육형제, 우당은 이회영 선생의 호입니다. 이회영 육형제 그리고 안동유림이었던 이상용 선생 이런 분들이 재산을 전부 처분하고 건너가는데 우당 육형제 재산이 얼마쯤 됐을까? 소유하고 있었던 토지가 880만 제곱미터였다고 하는데 지금 여의도 면적이 290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여의도 면적의 2배가 넘는 토지를 팔아서 이걸 가지고 건너간 거예요. 이 재산을 전부 독립운동을 하는데 쓴 건데 이 가운데 둘째 이 서경이라고 하는 분은 중국 상하이에서 굶어서 죽었습니다. 그 재산을 전부 소진하고 자기 몸까지 바친 거죠. 육형제 가운데 단 한 분만 해방을 보고 나머지는 모두 그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독립운동을 한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자, 이 만주 삼원보에 신흥 강습소라고 하는 간판을 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신흥 무관학교라고 하는 독립군 사관학교가 만들어집니다. 여기에서 독립군 2,100명을 배출하고 1920년에 폐교가 됐는데요. 여기서 배출된 장교들이 독립군 부대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사관연성소라고 하는 것도 만들어지는데 이것은 1920년 길림성의 왕청연에서 설립이 됩니다. 이 학교의 교장이 김좌진 그리고 교관 가운데 이범석이 있었어요. 1920년 9월에 첫 졸업생을 배출했는데 모두 298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사람들이 청산리 전투에 바로 참여하게 됩니다. 자, 이제 홍범도 장군 이야기를 좀 더 해볼까요? 홍범도 장군이 훌륭한 독립운동가였다. 독립군 부대장이었다라고 한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탁월한 독립군 부대장이었는지 이건 다시 한번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역사 연구를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죠? 네, 자료를 수집하는 겁니다. 홍범도 관련 자료, 자, 수집을 해보면 일본 측의 첩보 자료가 있습니다. 홍범도 장군을 적으로 놓고 일본 쪽에서 기록한 자료들, 이런 자료가 있고 또 한 가지는 홍범도 장군을 우리 편으로 하는 독립군 부대의 각종 자료가 있습니다. 무슨 포고문, 선언문 뭐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홍범도 장군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없는 굉장히 독특한 자료 하나가 있는데요. 일지가 있습니다. 홍범도 일지라고 이름이 붙은 자료가 있는데 홍범도가 러시아에 살고 있을 때
홍범도라는 희곡을 쓴 작가가 있습니다. 태장춘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희곡을 쓰기 위해서 홍범도와 인터뷰를 하면서 구술한 것을 받아 적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런 일지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은 없고 필사본이 4종이 있는데요. 필사본마다 내용이 조금씩 달라요. 자, 먼저 리함덕이라는 사람이 쓴 필사본이 있습니다. 리함덕이 누구냐면